주의타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늦은 시각에 마이크 앞에 앉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실 제가 이 만원 대부터 커버리지를 했어요. 이 조선업종에 대한 사이클, 그죠?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분명 이 중소형 종목인 HJ중공업도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커버리지를 도와드리면서 사실 뭐 이 부분 경고 종목 지정됐을 때 주가의 조정 나오고 블록딜 3번 있었을 때도 분명 우리는 주가는 오를 수 있다라는 주제로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유상증자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주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가격이 29,910원. 자, 요 부분인데 여기 와 있을 때 뭔가 이상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시장이 왜곡적인 사건을 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해서 커버리지를 해드렸는데 논란이 된 게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갭으로 9% 상승하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그리고 이때 하나오션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7% 상승하면서 갭으로 쭉 떨어뜨릴 때 여러분들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차이는 뭐라고 했죠? 한번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는데 투매 사건이 나올 때는 뭐죠? 개인들의 투매도 상당 부분 빠른 속도로 나오면서 대형주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투심을 자극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지금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렇게 자 여기서 분명히 제가 모른다고 해서 영상을 제작했고요. 여기서 비중을 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락할 때는 영상을 제작 안 해주세요. 자, 생각해 볼게요. 달라진 사실이 없는데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매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이 바닥에서는 다시 한번 더 메리트 있다. 근데 이 가격을 말씀드렸죠. 21,700원. 이때가 처음 경고 종목을 회피하는 수전이 있었던 가격 아닙니까? 자, 여기 그어 드릴게요. 그냥.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엄청 막 진짜 뭐 자, 여기요. 21,100원. 자, 21,100원. 21,100원이라는 가격이 향후에 이 시장에 급락 나오면서 나오더라도 이렇게 하면서라도 반등. 다시 한 번 더 찍고라도 반등 하면서 일단은 이 시장의 안정화 단계에 어느 정도 진입하게 되면 주가는 분명히 오를 거예요. 우리가 중기적인 방향성과 장기적인 방향성과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지 그냥 단순히 지금 시세에 대한 부분만 보면서 무엇이죠? 끝났다라는 표현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장대 양봉 또 한 번 이렇게 뽑아내게 되면 야, 또 안 교수 말 맞았어? 또 조정받게 되면 이 자식 또 틀렸어.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시장이 제일 옳다는 건 아는데 때로는 왜곡적인 사건이 발생될 때는 우리는 무엇이다? 아, 이게 왜곡적인 사건이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부분대에서 시장의 조정 과정에서 뭐 비단 이 HJ중공업 뿐만이 아니잖아요.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 대형주들도 툭툭 부러지는 이런 시장이 오게 되면 방산 보세요. 그럼 이건 뭐 맛이 가서 이렇게 빠진 겁니까? 이건 뭐 맛이 가서 빠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조선업종에 대한 사이클이 그렇게 뭐 크게 빗나갔냐라고 하면 그러지 않고요. 이 중소형주 지금 2조 원 내외에 있는 이 HJ중공업은 개인들의 투심이 조금만 어긋난다 하더라도 툭 쳐버리게 되면 툭툭툭툭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오를 때는 어떻게 되죠? 개인들 오르면 추격 매수하겠다라고 해서 막 돈 쌓아들면서 막 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투자자만 안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급적인 동향도 그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일보다는 거래량을 완벽하게 줄인 거죠. 전일자에 들어왔다 36만 주, 외국인들이 25만 주 매도했다. 사실 이런 거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볼게요. 전일자에 여기서 받아갔던 자 마이너스 21,700원까지 이렇게 빠졌을 때 누군가 받아갔어요. 받아가면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전일자의 상승 부분에서 반을 훼손시킨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뭐라고 하죠? 보통 추세의 전환점 기로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림은 아니다. 근데 반을 정확히 지켜내는 거래에서 거래량을 줄이는 행위를 하고 있죠. 시장도 급락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도 6%는 과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꼭 질문을 하시는데 상한가 가는 거는 가능하고 6% 빠지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왜곡적인 사건이 분명히 생기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그 주식시장의 뭐죠? 룰.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던 경험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이 개인 채널 만들어서 도와드리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미리 내드릴게요. 이상 있어서 빠진 것 아니다.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느냐? 오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이런 왜곡적인 사건이 발생됐을 때 사람들은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공포. 왜 공포를 느낄까? 사람들은 확신에 베팅을 할 때는 제가 아무리 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를 겁니다.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에 바로 이 부담감을 느꼈던 시장 참여자들은 분명히 경고 종목이 지정됐을 때 이쪽에 대한 부분에서 슬로우 하는 맞아요. 수급들은 분명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중수형주로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열광을 하고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이구나 느끼는 과정은 여기라는 거죠. 그죠? 항상 우리 생각해 볼게요. 시장은 왜곡적인 사건이 발생돼요. 발생됐었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과정에서도 기회가 나오죠. 지금 현재 위치를 갈망한다고 한다면 이때보다 더 빠졌다라는 거. 그죠? 이상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이때에 대한 기회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구간대예요. 여러분들 공포의 주식을 사고 그죠? 남들이 탐욕을 일으킬 때 확신을 가질 때 비중을 줄여라는 이 증시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있는 것 아닙니다. 아시죠?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댓글로는요? 오케이. 좋아. 기회로 활용해 봅시다. 우리 항상 시장 빠질 때 눈 크게 떠야 된다 했죠? 자, 그럼 말씀드릴게요. 지금 HA중공업이 이 이상이 있어서 그리고 못 오른다? 에이, 이런 거 아니라고요. 증시 뭐 안 좋다 하는데 어차피 유동성 장세인데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저는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닌 것 같아요. 왜?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서 하락 시장이 급락 나왔을 때 반등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도로함이 탑을 되는 거는 이건 사실 이 업종에 대한 부분이 완벽히 깨졌고 실제로 지속적인 어떤 뭐죠? 맞습니다. 좀 도덕적 해이가 있는 기업에 대한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업종의 분위기가 지금 살아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최근 이제 뭐 HD, 현대미포, 중공업, 오션, 해양, 삼성중공업. 자, 그러면 얘도 이게 뭔가 맛이 가서 이렇게 빠진 거네요?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살아있어요. 우린 이거를 죽었다고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이 HJ중공업만 보유하신 분들, 아니면 뭐 방산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 기타 급락주들, 최근 급락주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도 너무 많이 빠지니까 좀 짜증나요. 이런 이야기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매도하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매도에 대한 부분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저한테 쌍욕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죠? 더 가는데 네가 뭘 알아. 근데 상방으로 외칠 때는 또 뭐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당당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발생되는 구간이다. 찍고 나서 이렇게 반등 주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이런 때 털려나가요. 그리고 오르면 추격 매수해요. 조정받으면 1차적으로 참아봅니다. 한 번 더 조정받으면 끝났다라고 해서 던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되면 시장 오를 때도 수익을 못 낸다? 시장의 급락 나올 때도 수익을 못 낸다? 시장이 급락 나올 때는요, 우린 뭘 할 수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보유한 종목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포트폴리오 리밸런스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HJ중공업 보유하신 분들은 본인들의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HJ중공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름 주도 업종 내에서 시장의 쏠림에 의해서 왜곡적인 사건이 발생되는 이 가격에 위치되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부분 위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HJ중공업이 아닌 엔캠 막 60%, 70%, 80%, 90% 빠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요, 이 영상을 우리가 같이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당시에 8월 20일자였습니다. 2025년 8월 20일자의 영상에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의 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당시에 이게 급락 사건 나오면서요. 제가 방향성을 2만원대부터 커버리지를 도와드렸는데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횡보할 때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여기서는 그냥 뭐 여기서 매수하신 것들은 그냥 보유하세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급락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제가 세상에 있는 쌍욕은 다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54,600원일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지나고 보면 아주 이쁜 그림이 나오죠. 근데 이때는 모두가 비극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시간 오전 9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NX 시장을 통해서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불합리한 조건의 계약이 성립됐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투매를 일으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점이 52,400원입니다. 자, 현재의 부근대 54,400원입니다. 자, 여기서는 무조건 우리는 1차적으로 다시 한번 더 추가 편입한다. 자, 이때 1차적으로 우리가 추가 편입한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는 지금 문제가 있나 없나 여기서 맞죠? 급락 나왔을 때 우리가 추가 편입하자라고 했을 때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에 있는 쌍욕은 다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전저점을 깨버리는 구간까지 영상을 제작하면서 나왔거든요. 근데도 이 횡보하는 과정에서 쌍욕을 먹습니다. 아니 뭐 다른 거 먹었으면 정말 크게 수익 났을 걸. 제가 분명히 좋아 보이는 종목들 비만 치료부터 시작해서 다 드립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안 듣죠? 자, 오늘 제가 드려보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보는지도 한번 볼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잘 볼게요. 오늘 자, 이때 뭐 잘 볼게요.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걸 보자는 게 아니고 자, 좋아. 여기 쌍욕 먹을 각오로 제가 봐봐요. 오케이. 자, 보고 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영상을 제작하면서 8%에서 또 빠지니까 이 바보 미친 녀석아 이렇게 하실 거죠? 아니야. 비 올 때는 누구나가 사람이 비 올 때는 젖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지? 여기서 받아갔던 애들이 오늘 단기 반등 줘서 안 팔 거야. 근데 다시 여기서 밀어붙이잖아? 무조건 판다고. 왜? 아무리 단기를 잘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 한들 설령 오늘 저점 52,400원에 잡았던 사람이라고 한다 한들 여기에 대한 반등을 한 번 해주게 되면 안 판다고? 근데 흔들어 버리잖아. 그럼 추세가 안 잡히네 라고 해서 딱 로스건 나온다고. 그때 보통 외국인들은 어떻게 한다? 맞아요. 주식을 지금 현재 매수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 수량을 늘려버린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탈탈탈 털려버리게 된다는 거지. 자, 이들의 전략에 여러분들 절대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라이브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어차피 나중에 안 되면 쌍욕 먹을 건데.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부분대 그리고 전일에 있었던 51,500원 만일 여기 온다고 한다면 그냥 매수, 풀매수, 3차 매수, 4차 매수도 없어요. 근데 오늘 현재 53,800원에서 오늘 저점인 52,400원 여기를 툭 깨진다. 요 저점을 깨진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금 싹 밀어붙여야 될 것 같아. 됐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비중이 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전략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그래도 실제로 라이브를 통해서 총 맞을 각오로 나이 먹고요. 야, 이거 급락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자, 근데 이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때로도 왜곡적인 사건은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우진이라는 종목 반드시 어떻게 해보자고 했어요? 그쵸? 편입해보자. 그리고 태웅도 빠른 속도로 반등 줄 때는 제일 빨리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BHI 뭐죠? 가스타빈. 제가 여기서 같이 도와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일단은 뭐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려운 시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존버? 존버? 뭐 존버 나쁘지 않죠. 왜? 오늘은 혼자만 빠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는 전략을 한번 같이 가져봅시다. 이런 시장이 왔을 때 나는 손절매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게 아닌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애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애들 39만 원에서 거의 10분의 1 토막 났다가 관세 부과됐을 때도 반등 나왔다가 다시 리바운딩 게임만 하는 애들은 밀어버리시라고. 밀어버리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어차피 AI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가스터빈 그리고 SMR 이 둘에 대한 부분은 방향성은 바뀐 게 없다. 그러나 노이즈가 이거예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HJ 중공업이 위치한 위치도 실제로 왜곡적인 사건에 있었던 이 부분과 유사하다 이겁니다. 근데 지나고 보게 되면 지금 뭐죠? 아, 이거 다 견딜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죠? 이때는 비극이죠. 지금 보면 희극이죠. 또 여기서 빠졌던 분들은 여기서 추격 매수했다? 왜 여기서 안 사거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비극이 되죠. 희극이 되죠. 지금 우리는 명실상부하게 주도 업종 맞아요. 조선, 그죠? 방산, 그죠? 그리고요? 맞습니다. 뭐 반도체.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새로운 트렌드가 나왔죠. 어떤 트렌드가 나왔죠? 로봇이라는 트렌드가 나왔었고요. 지금 시장의 대세는 무엇이죠? 바이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반도체 거품론 이야기 나옵니다만 들짝날짝하면서 결국은 올라가 있을 거라고요. 자,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건 무엇이죠? 바로 그쵸? 바이오. 그 중에서 비만 치료. 결국 뭐냐면 우리는 이 시장에서는 주도주의 순환매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이 급락 나왔을 때 이런 애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밀어버리시라고. 밀어버리시라고. 왜? 갔다 왔다 하면서 여기까지만 오니까 이거 몇 개월 동안 이거 생 고난을 겪는 겁니까? 즉 여러분들이 지금 HJ중공을 보유하면서 주가가 사실 급락 나올 거에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죠? 상방으로 언제 빨리 오면 내가 매도해갖고 현금 가지고 또 위로 갈 때 추격 매수하고 다른 것도 공략하고 그래야 되는데 돈이 물려있으니까 짜증나 이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HJ중공업에 대한 비중이 크신 분들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 뭐 엔캠 같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서 야 진짜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얘는 지금 그래도 양반인데 요렇게 이제 막 70% 80% 빠진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잘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부분을 걱정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시장의 급락에 얘를 처분하는 게 아닌 다른 종목들 여러분 포트폴리오에서 팔아야 될 종목을 다시 한 번 더 포트폴리오 짜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짜야 될 전략이지 무슨 이거를 갖다가 무슨 뭐 이상이 있는 거다 뭐다 왜 하락할 때는 영상을 제작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십시오. 상방. 또 이제 올라갈 때는 한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잘 참을 수 있었어요. 참느냐 하느냐가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지금요. 이거 조금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자, 화면을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왜냐면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이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올릭스 그다음 이렇게 막 셀바 휴먼텍 우진 케어진 두산 밑에 막 이런 게 포트폴리오를 짜드렸어요.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주식타지 안 교수의 경제 채널 운영 중에 있죠. 같이 슬쩍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 한번 이번 기회에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왜 갑자기 두산의 비트를 치세요라고 하는데 해당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부분이니까. HJ중공업도 여러분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께 커버리지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이 부분에 포트폴리오 이렇게 오픈해 드렸죠. 실제로 여기서 오픈해 드렸던 종목들 상당 부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HJ중공업 제가 여러분께 언제부터 커버리지를 도와드렸습니까? 실제로 지금 시장에 왜곡 사건 나왔을 때도 저는 그래요. 왜곡 사건 받아들일 땐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정확히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도 좋게 봅니다. 1만원대부터 우리가 커버리지 해드렸던 부분인데 더 간다고 봅시다.
22,900원에도 저는 상방에 대한 부분을 9월 3일에도 말씀드렸고요. 그 전부터 필자가 하나오션을 커버리지 해드리면서 1승 뭐 이런 세진중공업이라는 종목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더 갈 수밖에 없다. 만원대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더 가능하다. 자, 이 부분 7,850원부터 커버리지를 도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께 안 좋게 수익률을 발생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하는 채널 꼭 들어오시고요. 해당 채널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제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은 항상 시장이 원하는 산업군에 대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략도 짜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자, 이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이거는요, 저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010-2644-846입니다. 자,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시고요. 이쪽으로 여러분들 H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이렇게 포트폴리오 관리도 제가 공부하는 채널에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셔서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조선업 쪽의 사이클,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010-2644-8462 H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달라진 사건 없어요. 달라진 사실은 없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당시에 달라진 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했다? 투매를 일으켰다. 달라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매를 일으킨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이런 작전주 같은 걸 들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시장 급락할 때는 뭐죠? 맞아요. 나중에 오를 때도 다시 이런 그림은 없어야 되겠죠. 항상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는 건 뭐냐? 맞아. 최근까지도 버텨냈는가? 시장에 왜곡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왜곡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시 반등을 준다. 조선업 쪽의 사이클이 돌았을 때. 그러나 최근의 시장의 급락에 중소형주의 부러짐이 있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무엇이다? 최근 시장의 급락에 같이 급락 받았던 종목은 우리는 그 업종을 주도 업종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일에 2년, 3년 동안 올랐던 건데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지.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빠졌다고 한다면. 도움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매일매일 영상 제작하는 게 사실 저도 좀 붙입니다. 저도 요새 가을 타나 봅니다. 여러분들. 가을. 나이 이제 내일 모레 60대 되니까 가을 타게 되네요. 자, 기회로 활용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자, 포트폴리오 한번 같이 잘라내야 될 거와 그다음 가져가야 될 거, 이런 거 한번 짜서 우리 다시 한번 기회로 활용해 보시죠. 자, 현재 구간대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010-2644-846H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한번 제가 점검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는 채널 꼭 들어오시고요. 안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